여러분, IMF,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사회에 정말 중요한,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제안 하나를 던졌습니다. 이게 언뜻 보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. 오늘 저와 함께 그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들, 정년은 65세, 연금은 68세. 정말 파격적이죠. 도대체 왜 이런 제안이 나온 걸까요?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인데요. IMF의 이례적인 제안. 아니, 근데 제일 먼저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? 국제기구인 IMF가 왜 하필 한국에, 그것도 아주 민감한 정년 문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? 사실 IMF가 어떤 나라의 정년이나 연금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고서 하나 나왔나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. IMF가 보기에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IMF가 뭘 제안했다는 건지 그 핵심을 한번 보죠. 정말 간단해요. 딱 두 가지입니다. 더 늦게 은퇴하고 연금도 더 늦게 받으라는 겁니다. 우리 삶의 시간표를 아예 바꾸자는 이야기죠. 지금 화면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. 왼쪽이 지금 현재 제도고 오른쪽이 IMF 제안인데요. 법정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5년이 늘어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이에요. 연금 받는 나이는 68세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일을 5년 더 하게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도 연금을 받으려면 3년을 꼬박 더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사실 이 제안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려면 지금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. 이미 우리 연금 받는 나이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보시는 것처럼 출생 연도에 따라서 63세, 64세, 그리고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받게 되어 있거든요. IMF는 이걸 더 뒤로 미루자는 겁니다. 자, 그럼 IMF는 왜 이렇게까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? 당연히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. IMF가 내세우는 건 크게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경제적 기대 효과입니다. 첫 번째, 바로 일자리입니다.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오래 일하게 되니까 나라 전체의 총 고용률이 무려 15%나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입니다. 물론 고령층의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요. 2070년까지 우리나라 GDP가 12%나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제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우리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자는 거죠. 고령화 시대에 경제 성장도 멈추지 않게 하고요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전망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이걸 내 이야기로 가져오면 정말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. 네, 바로 이거죠.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연금은 68세부터 나온다. 이 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소득 철벽, 소득 공백이라고 불리는 3년입니다. 회사에서 받던 월급도 끊기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도 아직 안 나오고 이 3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생계의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근데 문제가 이 3년의 소득 공백에서 그치질 않습니다. IMF 보고서에서도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요. 바로 한국 기업 문화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. 바로 연공서열입니다. 아시다시피 일한 횟수가 늘면 실력과 상관없이 월급도 오르는 구조잖아요.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?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럽죠. 생산성은 예전 같지 않은데 높은 월급을 줘야 하는 고령 직원을 더 오래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요. 자,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그냥 보고서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겠죠. 당연히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먼저 여당 쪽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년 연장 자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. 고령화랑 인구 감소 속도를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. 하지만 무작정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
아까 말씀드린 그 3년의 소득 공백 문제,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요. 또 연공서열 임금 체계도 손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,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려다가 오히려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이런 부작용들을 막을 대책이 먼저라는 겁니다. 반면에 노동계 입장은 좀 더 단호합니다.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처럼 이제 말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. 정부랑 여당이 책임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내놓고 올해 안에는 법으로 딱 정해야 한다.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당장 우리 개개인의 삶의 안정을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? 경제 성장과 개인의 안정,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해서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앞으로의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